일단 첫 번째, 계속 하락하다가 보이는지, 그게 첫 번째 작은 신호예요. 자, 오늘 제일 큰 뉴스는 저는 그래도 테슬라 같아요. 화면을 보시면 오늘 테슬라가 8% 이상 떨어졌다고 나와 있었죠. 3분기 차량 배송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다른 주식들은 대폭등한 상태인데 테슬라만 오늘 8.5%가 떨어졌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테슬라 딜리버리가 34만 3천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예상이 36만 5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한 2만 1천에서 2만 2천 정도 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회사들은요, 이렇게 예상하는 숫자가 있잖아요. 사실 좋은 숫자예요, 지금도. 근데 보통 예상한 숫자보다 못 미치면은 주가는 하락할 때가 아쉽게도 많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요. 그 점을 참고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테슬라 딜리버리를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쿼터마다 떨어질 때도 당연히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제일 올라갔죠.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대비 솔직히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예상치를 못 미쳤지만 굉장히 좋은 숫자가 아직도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최근에 숫자를 못 미탄 거는 많은 인플레이션 챌린지랑 서플라이 챌린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상 숫자를 좀 다른 차트로도 봐볼 텐데, 요게 이번에 나온 숫자이고, 내년이랑 이번 4분기 숫자를 예상한 걸 보시면요, 지금 50% 정도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4쿼터 동안 어떤 숫자가 나올 건지 여기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50만 대, 그리고 좀 더 나중에는 50만 대 이상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아리클 몇 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어요, 이번 리포트에 따라서.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야 한다. 계속 롱텀으로 봤을 때 계속 베네핏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JP 몰겐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좀 더 주가가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딜리버리 숫자가 잘 못 나왔으니까 이제 어닝에 뭐 타격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요거는 이제 investors.com에서 있던 아리클인데, 요거를 보시면 차이나에서 디맨드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그 대신 이제 샹하이 플랜트 같은 경우는 93%의 캐패시티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피션시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이나 디맨드 컨선이 조금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니오랑 BYD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도 꽤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를 유럽에서도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YD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테슬라도 조금씩 컴페티션이 보이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겟 프라이스를 다 종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 한 27%의 업사이드를 보고 있다. 이게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아까 비유컬 딜리버리 숫자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계산을 조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테슬라의 레비뉴 믹스를 보시면 이게 지난 분기 그냥 실적이에요. 오토모티브 세일즈가 요 파란색 부분이고, 회색깔이 오토모티브 리스팅이에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요, 한 85에서 8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15% 정도의 비중은 에너지 제너레이션 앤 스토리지랑 서비스, 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어요. 여기 굉장히 지금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쿼터별 실적이랑 쿼터별 성장률이랑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연도 EPS, 내년도 EPS 예상, 그리고 이번 연도 매출, 그리고 내년도 매출 예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 비이컬 딜리버리가 예상이 36만 5천이었는데 이번에 나온 게 34만 3천이잖아요. 지금 테슬라는 이번 분기에 64%의 매출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85%의 세일즈가 예상보다 비이컬 딜리버리가 덜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 정도 차를 못 판다고 생각을 하면요, 이게 한 5% 정도 되거든요. 1.16 빌리언으로 봤을 때 새로운 에스티메이트는 21.49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만약 이걸로 이 숫자를 계산했다면 이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매출이 이 정도는 줄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아직도 56%의 매출 예상 성장률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주식이라는 게 아쉽게도 예상 실적이 있고, 그 예상 실적을 못 미치면 단기적으로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롱텀 스토리로 봤을 때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나 테슬라는 아직 투자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단기간 개파락하고 큰 거래량으로 하락할 때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다렸다
갖다가 매수하는 것도 필요해요. 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요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테슬라 AI 뉴스도 있었어요, 주말에.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 look at how Tesla aims to bring humanoid robots into the workplace. They look like that. And eventually they could end up in your home. Elon Musk is debuting a prototype, and ABC's Deirdre Bolton has more. Introducing Optimus, Elon Musk's long-anticipated humanoid robot. 이 휴머노이드 Musk and the Tesla 로봇이에요. team unveiling the robot at Tesla's 2022 AI Day. It's literally the first time the robot has operated without a tether. The 5'8" prototype walking on stage and waving to the audience. And even busting a move. The bot running with the same hardware makeup as Tesla's autopilot system, fully equipped with advanced human-like qualities. It's going to do everything that a human brain does, processing vision data, making split-second decisions based on multiple sensory inputs.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다 할 The 수 Tesla 있을 거라고 SpaceX 얘기를 하고 CEO 있어요. says he hopes Optimus will fundamentally transform civilization, one day handling tasks thought to be boring, repetitive, or downright dangerous. But others who witnessed the demonstration saying this early prototype falls flat and didn't demonstrate anything new. The release of the long-anticipated humanoid robot comes just 4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만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테슬라에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은 지금 전기차로에만 투자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테슬라는 그 사이버 트럭도 있고 로봇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태양광 쪽도 있고 많은 곳에 인베스트먼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익사이딩 프로덕트가 있기는 해요, 테슬라가.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 차트 분석도 해드리면, 아쉽게도 요 지지선 레벨 보이시죠? 이것도 뚫고 오늘 개파락해서 내려왔어요. 여기서 개파락해서 내려온 다음에 테슬라가 상승날에도 빠진 걸 확인하실 수 있죠. 테슬라는 근데 다이버전스가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부분 보이시죠? 전에 주가가 저점이 내려가고 있는데 RSI는 같은 저점을 유지했어요. 요게 RSI가 주가보다 더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같은 저점에서도 RSI가 올라간 다음에 폭등을 했죠. 여기서 똑같은 위치, 여기 보세요. 내려온 다음에 저점 레벨이 하락을 했는데 RSI가 같은 레벨을 지탱해 줬어요. 그러다가 물론 여기 저점 레벨이 올라가긴 했지만 RSI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주가가 결국 상승을 했고, 자, 최근 이 부분을 보시면요, RSI가 내려갔어요. 근데 같은 고점 레벨을 유지해 줬어요. 이거는 안 좋은 뜻이라는 거예요. RSI가 먼저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셋업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땐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계속 하락하다가 지탱 레벨이 보이는지, 그게 첫 번째 작은 신호예요. 그러다가 주식은 보통 올라가는 기간이 있고 내려가는 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사이에서도. 그러면 이제 내려가는 기간이 나와도 RSI는 올라가는지 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스트렝스가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 보여드리면 이평선을 잘 보세요. 이평선이 10이랑 20을 사용해요, 저는. 근데 보시면 요 20선이랑 10선이랑 만나다가 여기 보이시죠? 10선이 20선을 뚫고 올라갈 때, 그러면서 이제 10선이 위에 있죠? 그럴 때 보통 좀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10선도 내려올 거고 20선도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꿈틀꿈틀 거리다가 이 선 모양이 이렇게 크로스하는 게 보인다. 조금 좋은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이 여기서도 일어났고 여기서도 일어났고, 항상 어느 정도 하락을 한 다음에 그런 트렌드 변화가 있을 때 주식이 상승할 때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이어랑 셀러랑 이렇게 싸우는 레벨이 베이스가 만들어지다가 이제 바이어가 다시 이기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이렇게 분석이 되고, 테슬라는 발류에이션으로 분석하기는 굉장히 힘든 주식이에요. 왜냐하면 고평가돼 있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성장성이랑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보시면은 나와요. 그런 사인을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승산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제가 최대한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적어도 지탱 레벨을 보고 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셋업이 잘 만들어지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